자, 안녕하세요. 14장 WSDL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XML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언어인 WSD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SDL이란 웹 서비스 디스크립션 랭귀지라 그래서 웹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XML 응용 언어를 WSD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웹 서비스 제공자는 WSDL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게 됩니다. 이때 이 WSDL에는 어떤 내용이 기술되냐면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인터페이스 정보, 가령 예를 들어서 메소드 이름이라든가 혹은 메소드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임자 정보, 그리고 리턴 타입과 같은 인터페이스 정보를 기술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솜 메시지를 인코딩하기 위한 인코딩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프로토콜 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URL 정보를 WSDL을 이용해서 기술해 놓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그림은 굉장히 여러 번 봤죠. 자,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간에 어떤 절차를 걸쳐서 웹 서비스가 이용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자, 이때 WSDL 문서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서비스 제공자는 우선 웹 서비스를 구현을 해야겠죠. 자, 웹 서비스를 구현한 후에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해야 됩니다. 이때 WSDL을 이용해서 WSDL 문서를 생성하게 되죠. 자, 우리는 13장에서 WSDL 문서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자, 어떻게 생성했었죠? WS 컴파일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WSDL 문서와 매핑 파일을 생성했었어요. 자, 이렇게 WSDL 문서는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개발 환경을 이용해서 자동 생성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WSDL 문서를 기술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WSDL 문서를 기술한다는 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툴을 이용해서 WSDL 문서를 자동 생성하시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서비스 제공자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웹 서비스를 구현하고 WSDL 문서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WSDL 문서를 가져다가 분석한 후에 서비스 제공자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구나. 이때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이런 형태이고 리턴 타입은 뭐뭐구나 라는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악된 정보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절에서 WSDL의 문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선 WSDL 문서는 우리가 좌측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디피니션 엘리먼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WSDL 문서는 디피니션 엘리먼트를 루트 엘리먼트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피니션 엘리먼트는 하위에 5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타입스 엘리먼트, 두 번째로 메시지 엘리먼트, 그리고 포트 타입, 바인딩, 마지막으로 서비스 엘리먼트, 이렇게 5가지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SDL 문서는 디피니션스 엘리먼트를 루트 엘리먼트로 가지고 있으며 타입스, 메시지, 포트 타입, 바인딩, 서비스 5가지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술하게 돼요. 그래서 이 5가지 엘리먼트가 각각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자, 서비스 엘리먼트는 웹 서비스의 가장 큰 형태를 기술하기 위한 엘리먼트예요. 서비스 엘리먼트의 세부 내용을 바인딩 엘리먼트가 기술하고 있고요. 또 바인딩 엘리먼트의 세부적인 내용을 포트 타입 엘리먼트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포트 타입 엘리먼트의 세부 내용을 메시지 엘리먼트가 기술하고 있고 메시지 엘리먼트의 세부 내용을 타입스 엘리먼트가 기술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구조에 따라서 WSDL 문서가 기술되게 됩니다. 자, 그럼 각각 어떤 내용을 하는지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서비스 엘리먼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 엘리먼트는 웹 서비스가 제공되는 URL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엘리먼트가 바로 서비스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엘리먼트에는 웹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URL을 통해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기술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바인딩 엘리먼트는 웹 서비스가 이제 제공되는 URL은 파악을 했는데 과연 어떤 바인딩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바인딩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결정을 하게 돼요. 이 바인딩에는 뭐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속 바인딩과 HTTP 바인딩 그리고 마인 바인딩 이렇게 세 가지 바인딩을 기술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바인딩 엘리먼트는 웹 서비스가 어떤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게 바로 바인딩 엘리먼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 타입 엘리먼트는 이제 웹 서비스 제공하는 URL도 알았고 어떤 프로토콜을 통해서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웹 서비스에 대한 메소드 이름과 인자 타입에 대해서 그리고 리턴 타입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기술하는 엘리먼트가 바로 포트 타입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 타입 엘리먼트에는 메소드명과 인터페이스 정보가 기술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메시지 엘리먼트는 각각의 인자 타입과 리턴 타입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 타입을 기술하기 위한 엘리먼트가 바로 메시지 엘리먼트예요. 그래서 웹 서비스로 호출하는 데 필요한 인자와 리턴 타입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기술하기 위한 엘리먼트가 바로 메시지 엘리먼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입스 엘리먼트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인자나 리턴 타입이 복합 데이터 타입일 경우에 그 복합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엘리먼트가 바로 타입스 엘리먼트예요. 자, 우리가 12장 속을 설명하면서 자, 속 메시지를 통한 데이터 타입에는 단순 데이터 타입과 복합 데이터 타입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순 데이터 타입은 XML 스키마로 표현될 수 있는 XML 스키마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한 데이터 타입과 프로그래밍 언어의 데이터 타입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한 데이터 타입과 XML 스키마의 데이터 타입이 1대1 관계로 매핑될 수 있는 그런 단순 데이터 타입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 데이터 타입이란 단순 데이터 타입을 제외하고 배열이나 구조체와 같은 데이터 타입도 전송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배열이나 구조체와 같은 데이터 타입을 복합 데이터 타입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체와 같은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자와 리턴 타입으로 배열이나 구조체가 사용될 경우에 이런 배열이나 구조체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엘리먼트가 바로 타입스 엘리먼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3장에서 헬로 웹 서비스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헬로 웹 서비스를 만들고 WSDL 문서를 자동 생성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거기서 생성된 WSDL 문서를 보면서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헬로 웹 서비스를 만들면서 자동 생성한 WSDL 문서입니다. 자, 우선 가장 맨 밑에 있는 것부터 보도록 하죠. 자, 가장 맨 밑에 보니까 서비스 엘리먼트가 있죠. 자, 서비스 엘리먼트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URL 정보를 기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URL 정보가 여기 이와 같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엘리먼트의 세부적인 내용을 바인딩 엘리먼트가 기술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바인딩 엘리먼트는 어떤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인딩 엘리먼트는 여기 있는 바인딩 엘리먼트는 웹 서비스가 어떤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제공되고 자, 여기 보시면 SOAP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전송되고 그 사용 형태는 RPC라고 기술이 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이 기술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코딩 정보는 이와 같은 인코딩 방법에 따라서 메시지가 인코딩 된다라는 정보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 타입 엘리먼트에는 웹 서비스에 대한 메소드 이름과 데이터 타입이 기술되어 있다 그랬죠. 인자와 리턴 타입에 대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트 타입 엘리먼트 보니까 메소드 이름은 say hello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전달 웹 서비스로 호출하기 위한 인자는 요거고
웹 서비스의 리턴 타입은 이와 같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요 각각은 상위에 있는 메시지 엘리먼트를 참조하고 있는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엘리먼트 첫 번째 나와 있는 메시지 엘리먼트는 인풋이라는 엘리먼트가 참조하고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얘는 웹 서비스 호출하는 데 필요한 인자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hello if underbar say hello response는 아웃풋이라는 엘리먼트가 참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웹 서비스의 리턴 타입을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인자는 스트링이고, 그리고 웹 서비스 헬로 웹 서비스의 리턴 타입도 역시 스트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타입스 엘리먼트가 비어 있죠. 빈 엘리먼트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헬로 웹 서비스는 현재 배열과 구조체와 같은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 데이터 타입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합 데이터 타입을 기술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타입스 엘리먼트는 이와 같이 빈 엘리먼트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WSDL 문서의 간단한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WSDL 문서는 definition 엘리먼트를 루트 엘리먼트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types, message, port type, binding, service 이렇게 5가지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WSDL 전체 문서에 대한 간단한 구조를 알아봤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엘리먼트가 의미하는 바를, 각각의 엘리먼트가 어떻게 기술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